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 월드클래스 코리아의 강주윤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이자에 관해서 판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2개 나온 그런 사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대법원 판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급심 판결문은 구할 수가 없었지만 그 다음에 2차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유추해서 보면 파기환송돼서 판단했던 고등법원에서는 다시 한번 주주명부가 없었다, 주주명부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45조의 2의 사망은 그 소급 적용이니까 과세를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다시 한번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 아마 그 국가에서 다시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에서 얘기하고 있는 2차 대법원 판결 얘기하고 있는 원심 판단의 내용을 보면 원심은 이제 하급심이죠.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명의계세를 2003년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2003년 12월경 그 정도겠죠. 이 사건 주식 변동 상환 명세서가 제출된 2004년으로는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 상증세법 45조의 사망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주의적 처분 사유가 위협하다고 판단했다고 대법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비적 처분 사유는 당연히 주주명부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지금은 대법원은 주의적 처분 사유에서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비적 처분 사유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이렇게 판단한 거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 취지는 이렇다. 즉 주주명부나 사업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계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있는 거다. 규정 취지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규정 내용은 증여의제일은 주식 등 변동상환 명세대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는 제출일로 보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과연 2003년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느냐가 사실 쟁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도 제출납부 적용한다고 그냥 부칙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결론은 약간 흥미로운데요. 이러한 관련 규정 입법 취지 책임 및 내용이 비추어 보면 그 제출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사안에서 우리 사안에서는 어떠냐 하면 이로 인한 증여세 납세 의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성립된 경우이므로 명의신탁 약정의 체결이나 주식 등의 인도가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45조의 사망 1항에 적용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중요한 부분은 그냥 논거가 별로 없고요. 그냥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체계, 내용, 규정을 그냥 내용만 얘기하고 명의신탁 약정의 체결이나 주식 등의 인도가 그 이전에 있었어도 그냥 적용할 수 있다, 과세할 수 있다.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주식 등 변동상환 명세를 제출하면 과세할 수 있다라는, 이게 저 대법원 판례를 제가 그대로 문구를 떠온 건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세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과세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그 논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급 입법 아니냐, 고등법원의 판결까지, 고등법원 판사들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소급 입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 2003년에 있었던 거래에 대해서는 2004년에 1월 1일 이후에 주식 등 변동상환 명세서를 제출했다 했을지라도 그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해서 과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고등법원 판사들의 판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그런 어떤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적용해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논거가 빈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소급하여 적용하는 듯한 그런 상황을 나타낸다는 걸 볼 때 더더욱 좀 정치한 논거와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히려 세무사님들께서는 이제 대표님들이나 또는 고객분들께 어떤 세무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면서 법 이론이나 또 세법과 관련된 이론도 중요하고, 또한 그것이 과세당국이나 또는 법원에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 제안을 드리거나 또는 자문을 해드리는 것이 이번 사례를 보면 그런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